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7일 오전 11시입니다. 많은 정상적인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펴들기가 아마 가슴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선동을 하고 사람이 가진 원초적 본능 중에 하나인 정오심을 촉발시키느냐 하면서 신문을 펴들기가 아주 불안합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 다소 안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분위기상 어려우니까, 물론 가끔 외국에 가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하면 외국에 바깥으로 많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에 한 건씩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가 막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오지랖 넓은 짓 그만하라,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 그만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할 말 하라. 말하자면 우리하고 손잡고 반미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핵 포기 의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핵 무장국으로 앞으로 계속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의지를 다시 다짐했다, 높게 평가하고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그리고 군 장성들 진급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1953년에 휴전된 것을 종전됐다고 했습니다. 휴전과 종전은 틀립니다. 휴전은 지금도 전쟁 상태란 이야기고, 종전은 이제 전쟁 상태가 끝나가지고 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휴전과 종전을 분간 못하는 군 통수권자가 있다면은 이게 국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종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전개될 사태를 연생하게 됩니다. 종전선언에 남북한이 작년에 목을 맸다는 사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나마 미국이 견제를 해가지고 종전선언이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종전선언 한 다음에 유엔사, 연합사, 한미동맹의 여러 구조 다 없애버리겠다는 게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일관된 전략인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실언입니다. 실수인지 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5주년을 맞아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선체까지 건져 올렸는데 새로 진상규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최초의 조사 발표 이후에 새로 나온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다 구속되고 재판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지금도 뭘 새로 밝혀낼 게 있으며, 더구나 책임자 처벌을 한다는데 누구를 하는 거죠? 책임자 처벌을 한다고 대통령이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특정을 해야죠. 누구를 한다? 그럼 뜬구름 잡기식으로 그럼 아무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정권이 책임자라고 생각하면 아무나 그러면 응징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도 여기에 한술 더 떴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엄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아니, 새로운 진실이 나온 게 없는데 방해한다리요.
새로운 진실을 내놓고 뭐 잠수함이 들이받았다든지 누가 고의로 침몰 시켰다든지 이런 걸 내놓고 관련자를 새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탔습니다. 850여 년 동안 파리에 서 있었던 에펠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 700년 동안 파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인류 문화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불탔습니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반대로 나아갔습니다. 이 비극을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는 바로 그때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Our Lady, Our Lady, 노틀담은 Our Lady란 뜻입니다. 그것은 성모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Our Lady가 불타고 있다. 우리 몸의 일부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 이런 아주 문학적인 트위터를 날리고 다시 재건하겠다. 리빌트, 다시 재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일찌감치 이것은 고의에 의한 발화가 아니고 사고에 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수사기관이 관련자의 압수수색부터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직후부터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실수를 했느니 해가지고 집요하게 폭로기사를 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정치는 이럴 때 통합을 해가지고 서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대가 잘했다. 15시간 넘게 불을 껐지만은 우리나라 같으면 왜 이렇게 진화가 늦었느냐고 할 텐데, 프랑스 언론, 프랑스 사람들은 소방대가 잘했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박수를. 그리고 기업인들은 앞다투어 노트르담 성당을 재건하는데 돈을 내겠다 해가지고 벌써 몇 억 달러가 이미 모금이 된 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외국에서도 너도 나도 돕겠다가 나옵니다. 단순히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이 통합된 게 아니라 세계가 오랜만에 위대한 세계의 문화유산이 불탄 것을 보고 문명이다, 이게 바로 문명이다, 이렇게 순환도 많이 겪고 영광도 기록했던 노트르담 성당, 이게 바로 문명이다, 이게 문명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세계가 힘을 모아서 재건해야 된다. 재건하는데 아마 한 세대가 걸릴 겁니다. 아니면은 두 세대가 걸릴지 모르죠. 그렇게 하더라도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트르담 성당의 이 화제를 가지고 많은 문명 국가는 뭔가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호 사고가 난 지 5년이 지나도록 남 손가락질하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제가 김정은, 문재인은 역사적으로 수구 반동 세력이냐, 수구 반동 세력이냐고 이야기하는 것의 바로 증거가 문명국가 지도자 마크롱의 행동과 수구 반동 세력에 속하는 김정은과 문재인의 행동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구 반동 세력이라고 할 때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문명 발전을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문명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문명이란 것은 뭐냐? 법입니다. 그리고 인권입니다. 그리고 자유입니다. 법, 인권,
자유, 그리고 사실입니다. 정책을 사실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명의 기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란 말을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유, 개인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법치를 지금 총체적으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짓말을 해놓고도 바로잡지 않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때 1300명이 죽었다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 한국 문명 발전의 중요한 상징적인 작품 하나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하나씩 파괴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깎아 가지고 효율성도 없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여의도의 몇십 배나 되는 산림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에 서양에서 있었던 야만족에 의한 문명 파괴를 21세기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거짓말과 선동과 국민 분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이냐 하는 데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재산만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는 건강 상태, 특히 정신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옛날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슬픔이, 노트르담 성당을 부분적으로 이런 슬픔이 가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은 국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제 제가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사, 나이가 한 70대가 되는 택시 운전사가 노트르담 성당이 불탔다면서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노트르담 성당까지 걱정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게 문명입니다. 그분은 한번 노트르담 성당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문명이죠. 노트르담 성당은 12세기에 착공이 된 이후에 여러 번 순환을 겪었습니다. 잉글랜드 왕이 백년 전쟁 때 프랑스를 부분적으로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즉위식을 했고, 나폴레옹은 거기서 대관식을 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혁명파가 점거해가지고 창고로 서고 거기 있었던 조각상을 모조리 목을 빼고 하는 이런 만행도 겪었습니다. 만행도 겪고 영광도 겪은, 이게 바로 문명입니다. 문명.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문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 위대한 문명 건설에 앞장섰던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고 문명의 파괴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니 김정은 스토커니 하는 이런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통령과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 국가적 비극이 생겼을 때 두 유형의 지도자를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은 그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답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